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FPV 생활 브루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DJI O3 에어 유닛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신형 DJI O3 에어 유닛이고요. 자, 카메라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DJI O3 에어 유닛은 DJI 액션 2의 DJI 액션 2와 같은 이 카메라 모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VTX O3 에어 유닛인데 이건 역시 요거 자체가 DJI 아바타 후프 드론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커스텀 드론에 쓸 수 있는 O3 에어 유닛 세트입니다. 자, 안테나는 이렇게 두 가닥이 하나의 안테나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FC와 연결할 수 있는 6핀 커넥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DJI O3 에어 유닛을 가지고 새롭게 빌드를 할 건데요. 자, 사용될 것은요, 이거 우리 슬기로운 FPV 생활에서 출시한 BR1 프레임입니다. 자, BR1 프레임은 O3 에어 유닛과 완벽하게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BR1 프레임 O3 에어 유닛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폭시어 F7, F72 V3 버전의 FC입니다. 자, ESC는 똑같습니다. 폭시어의 폭시어 리퍼 F4 칩이 들어간 65A짜리 ESC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SC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O3 에어 유닛, 그리고 모터는 엑시스 플라잉의 C246-1850KV 모터입니다. 자, 이 C246-1850KV 모터는요, 이 모터가 상당히 파워풀하고 고프로 10을 얹고 비행하기에도 꽤 여유가 있고 적합한 아주 부드러운 모터입니다. 그래서 이 모터를 이용을 할 거고요. 이머전 RC에 고스트를 쓰고 있습니다. 이머전 RC의 고스트 2.4GHz짜리 이 고스트를 쓰고 있습니다. 자, 시네마틱용으로도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듀얼 다이버시티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머전 RC 아토 듀오라는 수신기입니다. 자, 안테나가 이렇게 두 개 달렸다고 해서 두 개의 수신기고요. 자, 이 프레임은 제가 먼저 살짝 이렇게 빌드를 해놨고요. 이 프레임을 빌드하는 영상은 지금 여기 우측 상단에 나오는 요 느낌표 문양을 누르시고 제작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O3 에어 유닛의 경우에는요, 자, 안테나가 듀얼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듀얼 안테나인데요. O3 에어 유닛 하나면, 자, 1080p 100프레임, 그 다음에 이 VTX의 O3 에어 유닛에 저장할 수 있는 영상은 뭐 4K까지 DJI에서 출시한 액션2와 같은 스펙의 영상들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 요거 하나면 이제 영상 송수신 및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컨트롤러 연결까지 한 번에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저처럼 커스텀 조종기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신기를 추가로 달아 주셔야 하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요거 하나면 비행을 바로 하실 수가 있고 설치도 매우 간단해집니다. 자, DJI O3 에어 유닛에 관련한 간단한 스펙은 여기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터를 장착을 할 건데요. 모터를 장착하시는 거는요, 여기 저의 프레임을 구입하신 분들은 8mm 볼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8mm짜리 볼트로 모터를 조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모터를 구매하실 때 제공하는 볼트도 8mm입니다. 그래서 그 볼트는 이렇게 록타이트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이 볼트를 통해서 제가 모터를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터를 다 장착을 했습니다. 모터를 이렇게 장착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에어 유닛을 장착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에어 유닛을 장착을 하실 때 팁이 좀 있습니다. 자, 이 에어 유닛이 이 선이 바닥에 달려 있죠. 근데 에어 유닛을 장착을 하실 때는 여기에 요런 식으로 이제 장착을 하게 되잖아요. 장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요 정도, 저는 앞에 한 2mm 정도를 띄우고 이렇게 붙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거기다 또 한 가지, 이 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말려 나오게 되면 낭비되는 선이 너무 많아서 선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을 바닥면으로 해서 이렇게 감아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하실 때는요, 이렇게 감아주실 때는 양옆에다가 저 두꺼운 그 스폰지 형태의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이런 걸로 양옆에다가 이렇게 붙이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깔끔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테이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띄고 여기다가 한 겹을 더 붙이셔야 돼요. 자, 한 겹을 더 주셔서 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선은 이제 여기 밑으로 이렇게 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 선을 보시면 이렇게 하면 빠지거든요. 빠지는데 이게 6핀짜리, 보시면 6핀짜리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 검은색, 흰색, 회색, 그 다음에 갈색, 노란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색은 7V에서 26V까지 6셀을 지원합니다. 7V에서 26V까지. 그 다음에 이건 검은색은 그라운드고요. 이거는 RX입니다. 이 흰색 선은 RX 케이블이라서 FC에 TX로 들어가면 되고요. 자, 이 회색 선은 TX입니다. 그래서 FC에 RX랑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 두 개는 시리얼 그라운드고 이거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조종기를 조종하실 때 쓰는 요 케이블 두 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종기가 없잖아요. DJI 컨트롤러를 안 쓰기 때문에 이 두 가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을 제가 막 쓰기는 조금 아깝고, 그래서 요거는 빼놓고요. 제가 따로 준비한 케이블인데, 자, 이 위치는 똑같아야 돼요. 자, 보시면 이 핀을 똑같이 위치를 시켰을 때 방향을 똑같이 해요. 자, 위아래가 있거든요. 이것도 여기 보시면 이빨이 위쪽에 있죠. 자, 이빨이 위쪽으로 하게 해서 이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5V 그라운드, 그 다음에 RX, TX 이렇게 네 가닥선, 나머지 두 가닥은 잘랐어요. 그래서 6핀짜리 JST SH 커넥터인데 이렇게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같은 걸로 해서, 자, 선 방향 4개는 맞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가 FC에 직접 댐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끝에는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은 아끼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자, DJI 에어유닛에 껴주고요. 이렇게 6핀짜리면 다 맞습니다. 그래서 6핀짜리 이렇게 꽉 껴주시고요. 다음에 요 끼신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밑으로 하셔가지고 O3 에어유닛 안테나를 위한 마운트가 지금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해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배포가 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탁 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되는 공간 뒤에 한 3, 4mm, 앞에 2mm 정도 이렇게 띄워주시면 공간이 딱 맞습니다. DJI FPV용 카메라 마운트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저의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장착 방식이 이렇게 육각형으로 뚫린 프레임에 요거 3D 프린터물을 안에서 이렇게 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미세하게 요 구멍이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데 미세하게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어요. 그래서 긴 쪽이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위에가 좀 짧죠. 짧은 게 위쪽, 긴 쪽이 아래쪽, 그리고 이게 가운데가 앞쪽으로 향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꽉 누르시면 이렇게 3D 프린트물이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카메라를 고정을 하시면 돼요. 자, DJI FPV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폭이 DJI 요 카메라 폭이 20.1m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이 20.1mm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제가 제공해드리는 전용 마운트를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앞쪽으로 당기면 여기 프레임에 닿거든요. 이렇게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끼우시면 카메라 간격이랑 길이가 딱 맞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설치가 된 거고요. 모터를 다시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볼트까지 고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이렇게 장착이 되고요. 자, ESC를 껴주는데 당연히 땜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때문에 자 여기 XT60 케이블입니다. 사시면 XT60 케이블이 들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잘 보시고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답니다. 요렇게 달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콘덴서를 달아야 돼요. 콘덴서를 달아야 되는데 자 콘덴서를 다실 때는 콘덴서 선은 항상 요 모터 케이블을 써주시면 돼요. 모터 케이블 있죠? 이 모터 케이블을 맞게 잘 넣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모터 선을 어떻게 조절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모터 선을 안 잘랐다 가정했을 때 선을 이렇게 잡고 쭉 당기셔가지고 여기까지 당겨서 이렇게 휘어서 아래로 살짝 이렇게 굴절을 주시고 요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한 다음에 여기서 길이에 맞게 이렇게 딱 잘라 주시면 돼요. 잘라 주셔가지고 자르면 이렇게 선이 남잖아요. 이렇게 남는 선, 이 모터선 남는 선으로 이 콘덴서를 달아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납땜을 먼저 좀 먹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고무 그로맷이 있습니다. 자, 고무 그로맷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높은 게 있고 이렇게 얇은 낮은 게 있어요. 낮은 거. ESC를 사시면 이 얇은 거랑 두꺼운 거랑 들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얇은 걸 쓰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얇은 거를 쓰시면 됩니다. 얇은 걸 ESC에다 다 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장착을 하실 때는요. 여기 제가 제공한 이 프레임 박스를 보시면 이렇게 플라스틱 와셔가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와셔 이 플라스틱 와셔 4개 있거든요. 요거를 여기 프레임 여기 육각 볼트 위에다가 바로 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껴주시고 이 위에다가 이 얇은 그로맷을 낀 ESC를 그대로 이 위에다가 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일단 모터를 선들을 잘랐다고 가정을 하고 콘덴서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덴서를 장착을 하실 때는요, 요 콘덴서의 다리 길이가 너무 길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저는 한 3mm 정도 남겨줬고요. 여기다가 일단 납을 먹이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납을 다리에다가 이렇게 매겨주시고요. 다리에다가 납을 이렇게 매겨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새끼손가락 2마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끼손가락 2마디 정도로 해가지고 이게 한 5cm, 4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cm 정도를 잘라서 콘덴서 다리에다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거는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회색 띠가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 혹시나 저는 이렇게 접어놓고 이 콘덴서는 이걸로 씌워줍니다. 저는 이걸로 막아주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방수가 이제 자연스럽게 되니까. 그래서 얘가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ESC에 맞게 이 극성에 맞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이 콘덴서랑 케이블을 이렇게 달아줬고요. 자, 여기서 엄청 뜨겁네. 400도 너무 높은가 봐요, 온도가. 저 400도로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꾹 눌러주시고, 자,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선을 여기다 넣어서요, 이렇게 쭉 밀어 넣으시고, 네, 이렇게 붙으면 프로펠러도 닿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잘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콘덴서가 전혀 닿지 않습니다. 안 닿고요. 여기다 이렇게 이제 케이블 타이만 이렇게 감아주시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새로 납땜을 하시는 부분들에는 항상 이렇게 납을 다시 매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땜을 다 했고요. 이렇게 땜을 다 하신 다음에는 이제 요거를 검은 테이프로 저는 다리를 감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모터 케이블들을 다 깔끔하게 감아 줬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깔끔하게 다 감아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이제 FC를 연결을 하는 거겠죠. FC에는요, 이렇게 높은 그로멧을 쓰시면 됩니다. FC는 높은 그로멧을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여기다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저는 요 XT60 케이블을 요 앞으로 이렇게 뺐잖아요. XT60 케이블을 이렇게 앞으로 뺐기 때문에 이 뒤에 요 ESC와 FC를 연결해주는 이 선 자체가 매우 짧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FC도 여기 화살표가 앞방향인데 여기가 ESC랑 연결해주는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도 요로 이렇게 180도 뒤로 돌려야 돼요. 여기가 앞을 봐야 되는데 이 화살표가 뒤를 보게 거꾸로 설치를 합니다. 일단 거꾸로 설치해서 조치하는 방법은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자 5V 이 그라운드죠. 5V 그 다음에 TX1 이거 세 가닥은 제 거 수신기 요 고스트와 연결을 해 줄 거고요. 고스트 요 이머전 RC 고스트 아토 듀오 수신기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닥은 여기다가 요 TX1 5V 그라운드 여기다가 연결을 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RX5, TX5 플러스 그라운드는 이제 요 에어 유닛과 연결을 해줄 거고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5V, 9V 써 있고 3개가 나눠져 있죠. 근데 저는 9V를 쓸 거기 때문에 요 가운데와 9V 쪽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위에를 9V랑 가운데 쪽을. 그리고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3개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연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RX이기 때문에 FC에 TX로 연결이 돼야 되고요. 요거는 O3 에어 유닛의 TX이기 때문에 FC에 RX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까 순서는 4개가 똑같았기 때문에 자, 흰색이 RX이기 때문에 TX로 가고 그 옆에 있는 선이 TX이기 때문에 FC에 RX로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FC와 요거는 연결이 된 거예요. 여기 아래가 그라운드 G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고 위에가 S입니다. 고스트는 요거 3개만 있으면 돼요. 이 위에 T는 뭐냐면 이 이머전 RC라는 회사에서 쓰는 VTX가 또 있습니다. 그거를 트램프라는 VTX가 있는데 아날로그 그거랑 연결하실 때는 요걸 쓰시고요. 저는 어차피 디지털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위에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조종기 연결 케이블은 요거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결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X1에다가 RX1에다 TX1에다가 요 케이블을 하나를 물려 주시고요. 5V 그다음에 그라운드를 차례차례 이렇게 물려 주겠습니다. 이 에어 유닛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제 거는 이제 이 프레임이 20mm거든요. 20mm인데 이 VTX의 요 스티커 높이와 요 자체 높이가 있어가지고 이거 하면은 벌써 여기에 배터리 스트랩이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수신기를 놓을 수는 없어요. 왔다 갔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신기를 여기 사이에다가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딱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런 식으로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요 제가 제공해드린 요 플라스틱 육각 플라스틱 M3 너트 이걸로 프레임을 조여주시고요. 아니 FC 볼트를 조여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VTX와 송수신기까지 아주 안전하게 장착을 다 했습니다. 장착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케이블 타이로 여기 보시면 제가 앞에 이렇게 구멍이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프레임에는 앞에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케이블 타이가 나올 수 있는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요. 이 구멍에다 케이블 타이를 넣으셔서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 XT60 케이블을 잡아 주셔야지 얘가 충격에 배터리가 날아가더라도 이 ESC 동판이 떨어지는 일이 없이 얘를 딱 보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여기다가 이렇게 작업을 꼭 해주세요. 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위쪽은 제가 스탠드오프를 끼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제공해드리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고프로 미니 11 미니입니다. 고프로 11 미니 마운트인데, 자, 요거를 장착을 할게요. 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한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요 실리콘 용액입니다. 422C라는 이 실리콘 용액인데, 요걸로 이런 데 있죠? FC 요런 데 발라주시면 좀 그래도 보호가 돼요. 물이나 이렇게 조그맣게 튀는 물 같은 거에서는 FC를 이제 보호를 해줍니다. 얘가.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이 스위치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바르시면 안 돼요. 스위치 고장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발라주시고, USB에도 묻으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뒷면도 물론 칠하면 좋지만 제가 뒷면을 안 칠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 모터 있는 쪽, 이 모터 케이블들 여기도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일단 어차피 이 폭시어 같은 경우에는 약물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ESC 모터를 장착을 한 후에 그 부분만 이렇게 칠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상판에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럼 상판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거는. 그래서 이렇게 끼워서 고정을 하시는 거고요. 안테나는 당연히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네, 이렇게 지금 안테나용 마운트를 가져왔어요. 마운트를 지금 뽑아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요. 일단 해볼게요. 자, 요거 안테나를 교체를 하실 때는 여기 나사 두 개만 푸시면 돼요.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푸시면, 자, 이렇게 열리는데, 이게 안테나가 이제 2.4, 5.8이기 때문에 뭐 듀얼로 된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여기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쪽에 있는 건 여기다 표시를 해놔가지고 여기서 뺀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표시를 좀 해놨고요. 자, 이렇게 안테나가 제가 튀어나오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고정되게 해놨습니다. 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껴서 이제 이걸로 고정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안테나도 그냥 묵직하니,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자, 이렇게 끼면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딱 맞아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맞습니다. 이렇게 짠, 이렇게. 자, 이게 DJI용이고 이게 워크스네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똑같은데 모터도 똑같습니다. FC, ESC만 좀 다르고요. 콘덴서 위치도 조금 다르네요. 지금부터는 이제 요 기체를 오스레이온이 기체를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워크스네일과 DJI 오스레이온이 기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 준비됐나? 준비됐나? 자, 먼저 DJI O3 에어 유닛을 활성화를 하셔야 되는데요. 활성화를 하시려면 일반적인 DJI FPV 앱을 쓰시면 안 되고요. 요거를 쓰셔야 돼요. 자, DJI 보시면 DJI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다운로드 센터요. 여기서 밑으로 오시다 보면 DJI 어시스턴트 소비자용 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가지고, 자, 요거 DJI 어시스턴트 소비자용 드론 요거를 설치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 O3 에어 유닛은요, 여기 그냥 이거만 꽂으시면 돼요. 배터리를 연결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요 DJI O3 에어 유닛이 있죠? 이거 저는 이제 활성화를 했기 때문인데, 이제 활성화 안 하신 분들은 이거 이렇게 접속하셔가지고 꼭 활성화를 해주세요. 고글도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이 고글도 옛날 버전이신 분들은 이 고글을 업데이트 하시면 이제 최신 버전에서는 여기 설정 메뉴에서 다른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DJI 뭐 이거 O3 에어 유닛이냐 아바타냐 뭐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메뉴가 나와요. 고글은 배터리를 연결해서 전원을 켜셔야 돼요. 자, 이렇게 뜨면 여기 고글2 가셔가지고 활성화 안 하셨으면 이것도 역시 활성화 계정 가입하셔가지고 활성화 해주시고요. 자, 펌웨어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제가 1.0, 0.1.0.2.0000 요걸 쓰고 있으니까 자, 요걸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인딩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바인딩 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배터리를 넣으시고, 자, 여기 요 투명한 버튼 보이시죠? 여기 요 바인딩 버튼을 누르시고요. 누르시면 얘가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깜빡깜빡 거릴 때, 고글에 있는 요 버튼, 고글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연결이 됩니다. 바인딩은 그렇게 시키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빌드한 O3 에어 유닛이 들어간 기체를 가지고 이번에는 화면에서 베타 플라이트랑 이런 걸 세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저는 BLL부터 설정을 합니다. 자, 일단 모터 아웃풋부터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자, 베타 플라이트 이렇게 접속을 하셔가지고 자, 모터 탭에서요. 여기서 요거를 디션 600으로 바꿔놓고 바이 디렉셔널을 켜놓고 세이브 앤드 리부트 하겠습니다. 자, 이 띠띠 이 소리는 이렇게 그 프로토콜을 설정을 하면 나는 소리고요. 이제 여기서 접속을 하면 접속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커넥트를 하시면 자, 프로토콜이 잡혔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되고요. 펌웨어 버전은 32.9라고 하네요. 그래도 저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다시 한번 합니다. 여기 이제 최신 버전이 되기 때문에 자, 플래시 셀렉티드 이그노어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펌웨어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동안은 반드시 요 FC, ESC 그리고 이 VTX 쪽으로 바람이 꼭 가야 됩니다. 바람이 안 가면 오버히팅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펌웨어 업데이트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선풍기를 켜 놓으시고 하세요. ESC 펌웨어 업데이트 하실 때요. 왜냐면 배터리가 연결되면 이런 에어 유닛이나 이런 거에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필히 연결하시는 거를 강추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펌웨어 업데이트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체크를 눌러 주십시오. 누르시고 이번 설정은 요거는 다 똑같습니다. 만지실 거고요. 요거만 키보드로 움직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2차원 맞춰주시고요. 요거는 한 150, 160 넘어가지 않게 조심하시고 저는 이 코드에서는 항상 24K의 바이 RPM으로 설정을 하고요. 모터 디그리는 프리스타일이기 때문에 23도 항상 이 세팅을 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셋업 해주시고요. 자,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이제 끝입니다. 자, 디스커넥트 해주시고요. 자,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연결하고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긴 해야 하니까 여기서 오토 디텍트 V3 버전의 4.3.2가 최신 버전이네요. 로드 펌웨어. 그래서 플래시 펌웨어 해가지고 자, 이렇게 펌웨어 업데이트가 끝나면요. 자, 커넥트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어플라이 커스텀 디폴트를 무조건 누르셔야 됩니다.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커넥트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컬리브레이트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이로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포트에서 1번은 제가 아까 고스트를 여기다 연결을 했고요. RX 5번에다가는 MSP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ESC 텔레메트리는 요 4번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여기선 설정할 거 없고요. 자, 요 포트까지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커넥트해서 모터 탭에서 자, 저는 이걸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요거는 D샷 600을 설정을 하고 바이디렉셔널 D샷을 켜고 세이브 앤 리부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컨피그레이션 제가 FC도 180도 FC도 이렇게 거꾸로 돌려서 했죠. 그래서 이 방향에서 180도 틀었다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잡고 그 다음에 모터 탭에서 리오더 모터를 하겠습니다. 스타트. 그러면 모터가 돌고 있는 모터를 이게 지금 돌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렇게 돌고 있는 모터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선택해주면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띠띠 소리가 나면 다시 연결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모터 탭을 눌러주시고 디렉션에서요. 자, 위저드를 누르시면 스타트 스핀 누르시면 이제 모터가 이쪽으로 맞고 2번도 맞고 자 1번이 반대 3번도 반대 1번 3번이 반대로 돼요. 그럼 여기서 1번 3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맞고 자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스탑 모터 이렇게 하면 모터 방향이랑 다 맞췄어요.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제 배터리를 빼시면 됩니다. 이제 배터리를 끼고 세팅할 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선풍기도 꺼도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컬리브레이션 했죠.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에서 자, 요거는 3.2kHz로 해주시면 됩니다. BMI 270FC가 들어가 있죠. BMI 270이 진동이 좀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서 세팅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카메라 각도는 20도 정도 잡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밍은 뒤집어져도 아밍이 걸리게 저는 180도를 해놨습니다. 저는 에어 모드는 이따가 버튼을 따로 설정을 해 줄 거기 때문에 에어 모드를 여기서 안 켰어요. 여기서 에어 모드를 키면 버튼이랑 상관없이 기체는 1년 365일 매번 전원이 들어가면 에어 모드가 상시 작동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꺼주면 제가 버튼에 할당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FC의 설치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 롤 방향으로 뒤집어진 거, 이거는 피치 방향으로 뒤집어진 거, 이거는 요 방향으로 회전한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만 만드시면 되고, 여기 있는 거는 FC의 그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지시면 안 돼요. 여기 위에서 요 세 개 값만 방향을 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세팅 요 정도 하고요. 자, 요거는 비콘 톤입니다. 이거는 종류예요.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정해주는 거고, 전 개인적으로 4번을 쓰기 때문에 4번 해놓은 거고요. 자, RX 로스트. 조종기와 드론이 연결이 끊어지면 울리게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좋은데 이걸 켜놓으면 안 좋은 게 뭐냐면요. 배터리 빼고 꽂을 때 혹은 뭐 여기 베타플라이트 테스트 할 때 등등 배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조종기가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삐삐하고 부저가 울립니다. 근데 부저를 오래 켜놓으면 모터가 가열되면서 모터가 타버려요. 그래서 모터의 부저는 많이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은데 일단 저는 이 RX 로스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RX 로스트는 사용하지 않고요. RX 세트 말 그대로 제가 설정을 했을 때만 울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드론을 찾을 때 이럴 때 저는 RX 세트를 해놓고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비퍼 컨피그레이션인데요. 여기서 듣기 싫은 소리는 끄셔도 됩니다.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어떤 부저로 어떤 소리가 나게 할 건지 여기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 값들을 끼고 큼에 따라서 소리가 나고 안 나고를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컨피그레이션을 만지셨으면 꼭 이 화면, 셋업 화면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기체가 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움직이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상 없이 움직이죠. 자, 그럼 파워 앤 배터리 넘어갑니다. 자, 파워 앤 배터리 여기서는 이 ESC와 FC에 그 달려 있는 그 센서가 있어요. 전류량과 전압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들이 전기 전류 값을 표시를 할 때 정확한 값을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볼테이지 미터와 암퍼러지 미터를 스케일 말 그대로 비율을 정해 가지고 정확한 값을 표시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래 ESC 제조사에서 자기네 제품의 스케일은 몇을 하면 맞추면 된다라고 써 있는 애들도 있는데 이 폭션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실제 배터리 사용량, 고글에 표시된 사용량이랑 그 다음에 실제 그 배터리를 충전한 양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 비율을 여기서 숫자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서 그래서 저는 만질 게 없다고 판단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프리셋은요. 자, 프리셋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수신기를 RX 고스트를 이머전 RC 고스트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 RC 링크에서요. IRC 고스트 솔리드 250 모드입니다. 제 거는. 그래서 이거에다가 HD 프리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해서 픽을 해주고요. 여기다 세이브 앤 리부트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최적의 값이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바로 튜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 값들은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기본 값으로 하시고요. 저는 요거만 여기서 아니다. 여기 다이나믹 아이들 밸류만 저는 여기서 25 정도를 잡아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세이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베타 플라이트를 쓰는데요. 레이트를. 자, 저는 이 정도 값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쓰고 있고 나머지는 막 만지실 필요 없고요. 자, 레이트 값은 이제 기본 값으로 날리시고 그다음에 기체가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만큼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때 이거를 만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필터 세팅인데요. 자, IRC 고스트를 쓰기 때문에 고스트를 선택하고 텔레메트리를 켜주고요. 여기는 1005, 1995 이 정도 여백을 주고 저는 데드밴드 그러니까 이게 키를 스틱을 움직여도 반응하지 않는 값을 저는 한 이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서 세이브 앤 리부트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셨으면 여기서 이제 리시버도 설정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드. 자, 모드는 제가 쓰는 모드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 OSD 정보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디지털이기 때문에 좀 범위가 넓다는 가정하에 퀄리티 경고를 띄워두고요. 자, 이 정도 설정을 했고요. 비디오 트랜스미터는 여기서 설정하실 필요 없고요. 블랙박스 로깅을 자, 여기서 자이로 스케일만 자, 이렇게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DJI의 캔버스 모드가 지원되기 때문에 캔버스 모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 set OSD display port device MSP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set display port MSP serial So let's switch over to Betaflight and I will show you how you can do this and then we'll do a quick test flight and make sure that it does work. So within Betaflight, 자, 여기서 serial
we're gonna start by 제가 5번에다 연결을 했기 때문에 4번으로 2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4로 할게요. and we want to check and see which 자, URL 세이브. is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as MSP.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도구를 연결을 해서 You have connected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air units.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체 세팅이 끝났어요. 별거 아니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캔버스 모드까지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머전 RC 고스트로 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조종기는 바인딩 되게 간단해요. 키시고 Welcome to HTX. Switch warning. 자, 고스트가 전원이 켜져 있어요. 고스트는 전원이 켜져 있으면 바인딩하기 진짜 쉽습니다. 여기 그냥 요 메뉴에서요, 이걸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바인드 누르시고 바인드 앤 셋업 누르시면 스타트 바인드. 그럼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 기체랑 이제 바인딩이 된 거예요. 자, 화면을 보시면 기체가 뱅글뱅글 돌고 있죠. 이게 안 맞아서 그래요. 요게 요 채널 맵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TAER로 바꿔주고 세이브를 누르면 내가 멈췄죠. 자, 그리고 조종기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자, 요 움직이고요, 스로틀 움직이고요, 자, 피치 맞고요, 롤이 맞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 이상 없이 세팅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1번 암, And RF signal low. 그 다음에 유프리안이고요, 펠세이프, 펠세이프 하면 언제까지 떨어지는 거야? 스로틀이 885까지 떨어지네. 자, 이거는 이렇게. 자, 4번, 5번, 6번, 7번.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종이 다 세팅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끄고, 자, 이제 실제 비행을 하러 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배터리를 뽑고 아밍이 걸리는지 볼게요. 자, 연결을 해서, 자, 아밍. 0 and 350 milliwatts. RF signal low. RF signal critical. RF. Telemetry lost.